수도권의 아파트마저 분양가가 10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맞는 얘기일까요? 가능한 얘기일까? 받아들여도 되는 얘기일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60, 170%, 2500조, 2600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합치면 5천조가 넘습니다. 인당 1억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영업자의 부채들도 5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10%라고 해도 60만 명이고 15%라고 하면 90만 명, 20%라고 하면 120만 명입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무너지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수일지 장담 못합니다. 확실한 건 뭐다? 그들이 충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락하면서 금융권이 괜찮겠냐고요. 제2금융권들 많이 도미노로 무너질 것이고 건설사 아니면 내수기업들, 각종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많이 어려워지면 그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586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빈자리들을 기업들은 아주 싼 저임금에 청년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제 은매치가 나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점 더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자신의 몸을 갈아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청년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고 나 몰라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청년들에게 보여준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부동산으로 집을 빚내서 사지 않으면 영원히 밀려나서 다시는 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집을 사라고 강요와 협박과 부추김을 엄청나게 해댔죠. 결국 남은 게 뭡니까? 무리한 빚을 진 청년들의 고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모릅니다. 이미 걸려든 잡힌 물고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알 겁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가? 라고 많이 원망하고 많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많이 충격을 느낄 겁니다.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살아간 삶이 더 삭막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수도권도 분양가가 10억이다. 바닥을 찍고 집값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이냐? 집값 거품을 부추길 수 있는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2023년 하반기, 2024년, 2025년, 202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하로 또 지하로 뚫고 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부동산 사이클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이미 거품이 꺼지면서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더 커졌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충격은 고통은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수지든 아니면 수출이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를 찍을 수도 있고 2024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나니까 돈이 좀 부족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질 겁니다. 절대로 괜찮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가짜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끝까지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들입니다. 그들에게 걸려들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가 여러 번이 또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담합니다. 고담대구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 지옥, 대구 경제 지옥.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대구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출신이면 쓰레기가 와도 범죄자가 와도 찍어주는 곳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광주 지역에 민주당이 다 헤쳐먹듯이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다 헤쳐먹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개판이라는 거죠. 아니 대구에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가구인데 1년에 2만 가구 이상을 분양을 해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건설업계가 얼마나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결탁해서 헤쳐먹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입주폭탄, 물량폭탄이 대구 지역의 경제를 휩쓸어버리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대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져야, 얼마나 몰락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까요? 참 희망이라는 게 안 보이는 곳이 대구입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10억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경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겁이 날 뿐입니다. 지금의 정부, 이전의 정부,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부 다 적폐 세력들이고 다 쓰레기들입니다. 관련 업계 하수인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전부 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악마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뭐 매매나 전세나 청약 모두 다 옹기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다 뻥입니다. 개짓거리들입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저럴 수가 없습니다. 뭐 인덕원의 평당 분양가가 2,970만 원이라고. 발코니 확장 등을 제외해도 10억 7,900만 원이라고. 미친놈들이죠. 쓰레기들입니다. 나라 꼴 망치려고 분양 가격을 저렇게 올려서 난리치고 있는 거죠.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 오더 받아가지고 저런 기사를 쓰면서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서민들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그냥 집값만 올리면 되고 분양만 고분양에 성공시키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 5년 부동산 관련해서 시세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언론 뉴스로는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집 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함부로 믿지 마시기를 강력 제안드립니다. 이래저래 뭐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면 거지다.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빚지지 않고 사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내가지고 집 사서 부자 된 것처럼 흉내내다가 인생 파탄납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는 말에 따라가다가 내 인생을 남에게 다 갖다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집값이 오른다 어쩐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자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마라. 함부로 부동산 관련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